우리에게 나라는 감각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게 또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해서 평소에 의심조차 하지 않죠. 하지만 이토록 강력한 나라는 느낌은 대체 무엇이고 우리의 뇌는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나를 경험합니다. 나는 생각했다고 말하면서 모든 사유의 주체가 되고요. 또 내가 결정했다고 선언하면서 모든 행동의 주인이 되죠. 그리고 기쁨이나 슬픔 같은 감정을 느낄 때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느꼈다는 확고한 인식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는 우리 경험 세계의 절대적인 중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토록 강력하고 통일된 느낌을 주는 나라는 존재의 지휘본부가 우리 뇌 속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이 뇌를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자아센터라고 부를 만한 단일 영역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확고한 감각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아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낡은 질문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논쟁은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아요. 대신에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바로 자아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의 전환이야말로 자아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이번 이야기의 핵심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자아는 뇌 어딘가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것. 그 대신 뇌가 자기 자신과 외부 세계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작동 모델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교한 모델은 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지금부터 자아를 구성하는 4가지 핵심 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묶음은 기억과 감정입니다. 첫 번째 재료인 기억은요, 흔히 생각하듯 과거를 그대로 녹화하는 비디오 테이프가 아닙니다. 기억은 우리가 떠올릴 때마다 현재의 관점에서 계속 재구성되죠. 바로 이 유연한 기억이라는 실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연결하면서 우리에게 시간이 흘러도 나는 여전히 나라는 연속성의 감각을 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아는 기억의 연속성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하나의 가설과도 같아요. 실제로 심각한 기억상실증 환자들의 경우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자아라는 감각 역시 급격히 약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 재료는 감정입니다.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수많은 경험에 질서를 부여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쁨이나 고통 같은 감정들은 특정 경험을 이건 나에게 중요한 것으로 분류하고 그 사건의 가치를 매기는 역할을 하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여러 행성이 모여서 하나의 중력 중심을 만들어내듯이 감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표시된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중심점으로서 나라는 감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아는 바로 이 감정적 경험들의 중력 중심인 셈입니다. 자, 이제 기억과 감정이라는 기초 위에 좀 더 추상적인 2가지 재료가 더해집니다. 바로 자기 모델과 이야기, 즉 내러티브입니다. 세 번째 재료는 자기 참조 모델입니다. 뇌는 외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세계에 대한 모델을 만드는데요. 바로 그 세계 모델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모델 또한 함께 포함시킵니다. 문제는 나에 대해 이 시뮬레이션이 너무나 정교하고 유용해서 우리가 이 모델 자체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재료는 자아를 가장 강력하게 고정시키는 장치, 바로 내러티브, 즉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뇌는 흩어져 있는 사실들보다 인과관계가 뚜렷한 이야기를 훨씬 더 잘 기억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구조를 이용해서 자신의 경험들을 나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하나의 서사로 엮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선택을 할 사람이야. 이처럼 내러티브는 과거의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고 현재의 정체성을 규정하며 미래의 행동까지 예측하게 만드는 강력한 틀을 제공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아가 뇌가 만들어낸 허구라면 그건 그냥 쓸모없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구라는 단어를 기능적인 도구라는 관점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아는 뇌라는 복잡한 시스템과 외부 세계의 무한한 정보를 다루기 위한 일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같습니다. 컴퓨터의 복잡한 작동 원리를 몰라도 우리가 아이콘만 클릭하면 되는 것처럼 뇌의 모든 복잡한 연산을 나라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매우 세련되고 효율적인 지름길인 셈이죠. 바로 이 유용한 허구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현실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타인과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억이 시간적 연속성을 부여하고 감정이 경험의 중심을 형성합니다. 그 위에 뇌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내러티브가 이 모든 것을 나라는 주인공의 이야기로 엮어내죠. 이 네 요소가 함께 작동하면서 개별 재료에는 없던 새로운 속성인 자아가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라는 점이에요. 나라는 자아가 있어서 의식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아는 의식이 충분히 복잡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물, 즉 부산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나라는 감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분석은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남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나는 과연 이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는 걸까요? 그 질문이 바로 또 다른 탐구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